자, 옆으로 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와서 유틸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위와 같은 실험을 한 이유가 나오겠죠. util.java 파일을 여시고 goActivity라는 클래스를 메소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컨텍스트를 받아와야지 화면 전환할 위치를 알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클래스 명을 문자열로 받아왔습니다. 이 클래스명은 화면이 전환될 클래스명이겠죠. 앞서와 같은 형태인데요. 클래스 개발자가 지정한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try catch 구문으로 구사를 하고 클래스를 찾습니다. class.findName 해서 클래스 이름으로 클래스를 찾아서 cls라는 객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인스턴스화해서 act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현재 화면은 mContext, 여기서 전달받은 mContext가 현재 화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컨텍스트에 대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름으로 찾았던 이 메뉴 클래스 이름으로 찾았던 액티비티에서 getClass라는 메소드로 클래스를 찾아서 화면이 전환될 인텐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 mContext에서 startActivity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인텐트를 통해 화면을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goAc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솔루션 파일인 util.java에 등록해서 외부에서 호출해서 일일이 이 구문을 매번 작성을 안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솔루션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작성하는 방법이 매우 쉬워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했네요. find act, 액티비티만을 찾는 경우. 그 위에 클래스 goActivity는 화면 전환을 직접 실행하는 거고요. 이 메소드는 이제 해당 지정한, 여기서 메뉴 클래스 이름으로 문자열로 지정한 클래스를 찾아서 액티비티형으로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화해서 액티비티로 전환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찾은 액티비티를 맨 끝에 리턴하는 그 구문으로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find act라는 메소드를 util 클래스에서 호출을 하면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클래스에 대한 액티비티 파일을 객체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구비를 한 거죠. 자, 그럼 다시 옵션 메뉴로 돌아왔습니다. 자, 옵션 메뉴에서 메뉴를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화면 전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솔루션 파일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til.java에 있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옵션 메뉴.java 클래스에서 아까 작성하던 이 메소드죠. init selected, 그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실행되는 메뉴겠죠. 메소드겠죠. 그래서 이 메소드 안에 util 클래스를 호출을 하되 그 이름은 cms util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하나 선언하는데 act next, 다음 화면으로 호출될 액티비티형을 임시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tent, 화면 전환을 도와주는 인텐트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아이템, 메뉴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item.getItemID라고 해서 id를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구문을 스위치 구문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 구문은
케이스로 어떤 경우일 때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선택한 아이템의 id가 r.id.go 메뉴, go home이다. 그럴 때는 CMS util에서 go activity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화면 전환을 하겠다. 어떤 화면으로? 현재 화면은 act였는데 변환될 화면은 act.getPackageName에다가 appSite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겠다. 이건 결국에는 로그캣에 출력을 해보면 아니면 위에 주석으로 막아놨죠. 설명을 돕기 위해서 get package name이라고 하면 com.aul.app 값을 찾아올 거고요. 거기에 .app 사이트를 더해서 패키지명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트에서 정보, 현재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 전환할 클래스 액티비티명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단 한 줄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화면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솔루션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return true를 해줘서 더 이상 다음 케이스를 점검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id.go search 메뉴를 사용자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cms get go activity 클래스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화면에서 more list activity 화면을 호출해서 화면 전환을 해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go my zone 같은 경우도 my zone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게 했고 그리고 notice 같은 경우는 main site 클래스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맵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좀 형태가 다른 케이스로 보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기까지 그 노티스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노티스 부분은 메인 사이트 화면이 첫 화면인 그 공지사항 목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맵일 경우는 지도 화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도 화면이 나타날 액티비티는 our map이라는 액티비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도가 나타나는 화면에 현재 어느 지도의 주소를 표시할 거냐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공유 클래스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아울랩이라는 클래스 파일을 나중에 만들 텐데요. 이 파일에서 act.getApplication 하면 현재 액티비티에서 소속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아울랩이라는 클래스형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역 클래스를 호출한 거죠. 그 전역 클래스에서 get company map sta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개발자가 aulab.java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액티비티에서 get resources 리소스 액티비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를 모두 가져와서 get string 문자를 가져오는데 어떤 문자를 가져오면 r.string.company address strings.xml에서 정의한 company address라는 문자를 가져와서 그 지도에 출력할 주소를 정의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비디오일 경우 밑에서 설명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메뉴는 이제 비디오를 선택을 했을 때는 사이트 비디오 클래스를 호출하게 했고 그 다음에 Go Song 음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메인 사이트 화면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그 오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서 플레이 되는 뭐 이런 구조체, 간단한 구조체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로그인 액트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게 했고, 로그아웃 메뉴를 선택을 하면 로그아웃 액트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strings.xml에서 회사 주소를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strings xml을 선택을 해서 스트링을 하나 추가하는데 뭐 add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명은 company underbar address라고 정의를 했고, 주소를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화면에서도 저 회사 주소를 기존에는 이제 직접 입력했었는데, 회사 주소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strings.xm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회사 주소를 출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라는 객체에 id는 컴퍼니 맵 버튼이라는 아이디로 되어 있고요. 큰 의미는 없죠. 이 아이디를 사용하려고 되어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차차 이제 소스를 쭉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출력할 문자열은 strings.xml에 있는 company underbar address라는 내용을 문자열로 출력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네요. intent를 통해서 액티비티 간의 전달 변수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사례로 인포 쪽에 정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 액티비티를 호출하면 화면 전환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달 변수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전역 변수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긴 했죠. 고 맵이라는 메뉴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한 방식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이제 여기서 설명할 방식인데, 먼저 전환할 액티비티를 찾습니다. CMS util에 find act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하나 추가했다고 그랬죠. 이 메소드는 현재 메소드 액티비티에서 패키지 명도 찾아서 메인 사이트로 변환할 그 액티비티를 찾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사이트라는 액티비티를 여기에 찾아놨겠죠. 그리고 인텐트를 생성을 하는데 역시 화면 전환할 인텐트를 생성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이동할 화면에 대한 인텐트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전달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intent.putExtra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에 변수명과 값을 대입을 시켜서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 값이면 이 구문을 여러 줄을 쓰고 변수와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 안에 화면이 전환될 클래스가 여기서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전달할 매개 변수도 putExtra를 통해서 기록을 한 상태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액티비티에서 start activity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두 가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intent를 통해서 화면 전환을 실행을 하면 매개 변수도 전달을 하면서 화면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도 메인 사이트 화면으로 이동을 하되 탭 ID 값을 탭3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인포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는 메인 화면에 정보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탭 ID를 탭2다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전달했고요. 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쇼핑 카테고리가 메인 화면에서 쇼핑 탭이 클릭된 상태에서 화면이 출력돼야 되기 때문에 화면 전환할 때 탭 ID를
탭 3, 세 번째 탭이 클릭된 형태로 출력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메인 사이트 클래스에서 수정을 해야겠죠. 이 탭 id라는 변수 값을 받아서 전달된 매개 변수 값이 뭐일 때는 어떤 화면이 나오게끔 해라 라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메인 사이트 .java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달된 매개 변수는 어떻게 받느냐라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죠. 기존에는 무조건 메인 컨텐트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되 메뉴 1, 첫 번째 메뉴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했지만, 그래서 메인 사이트 화면을 열면 무조건 첫 번째 화면은 공지 화면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탭인. 그런데 인텐트를 통해서 화면 전환될 때 매개 변수를 받았다. 그 매개 변수를 어떻게 받느냐면 현재 액티비티에서 get instance, get intent를 받아옵니다. 현재 그 전달받은 intent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액티비티가 보유하고 있는 intent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intent는 intent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intent에서 get string extra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extra 값 중에서 문자열로 된 값으로 전달된 매개 변수를 받아오는데, 아까 전달한 매개 변수가 탭 id라고 했죠. 이 탭 id를 문자열로 받아와서 탭 id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요 구분이 이전 화면에서 전달된 인텐트를 통해서 전달된 매개 변수를 받아오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이 구문은 원래 있던 구문인가요? 작성한 거구나. r.id. main menu 1 메뉴 버튼이죠. 이 메뉴 객체를 가져와서 일단은 찾아와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temp view라고 선을 냈고, 이전 화면에서 전달된 탭 id 값이 탭 2이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거군요. 만약에 기본값은 temp view라는 거는 기본값은 첫 번째 메뉴, 공지사항 메뉴고, 그 다음에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탭 id 값이 탭 2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나야 되니까 정보 화면인 r.id. main menu 2를 2 객체를 찾아서 temp view에다가 정의를 했고, 만약에 전달된 매개 변수가 탭 3이면 세 번째 메뉴에 대한 화면이 나타나도록 temp view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인 컨텐트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되 탭 id에 의해서 지정된 그 뷰 객체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탭 2가 전달되면 정보 화면이 나타나고 탭 3가 전달되면 쇼핑 카테고리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옵션 메뉴에 대한 로직은 다 구비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나왔네요. 맨 마지막에 스위치 케이스 구문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return false라고 해서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메뉴가 작성됐으니까 옵션 메뉴를 각 액티비티 화면에 호출을 해서 옵션 메뉴가 구동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사이트, 이 메인 사이트 .java는 인트로 화면이죠. 죄송합니다. app 사이트 인트로 화면인데, 인트로 화면의 클래스를 액티비티 클래스를 열어서 맨 끝 구문에 이렇게 옵션 메뉴에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옵션 메뉴를 작동되게 하려면 두 가지 메소드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on create option menu, 옵션 메뉴가 생성될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액티비티 클래스에 존재하는 정의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override라는 구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get menu impleter, menu impleter라는 객체를 호출을 해서 impletter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impletter에서 implet.implet라는 메소드에 사용할 옵션 메뉴명, 아까 옵션 언더바 메뉴라고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해서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옵션 메뉴를 지정을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이 화면에 출력될 메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붙이면 옵션 언더바 메뉴.xml 파일이 매핑이 돼서 옵션 메뉴의 데이터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n options item selected,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처리되는 로직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액티비티에서 정의되어 있는 구문 메소드이기 때문에 override라는 구문으로 시작을 했죠. 옵션 메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고 이 클래스를 호출할 때 액티비티를 전달을 하고 있죠. this라고. 그리고 init selected method라고 아까 만들었죠.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현재 선택된 아이템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불린으로 리턴을 받는데 이 메소드 자체가 결과를 불린으로 받죠. 불린으로 받고 불린 값이 true이면 똑같이 return true를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super on options item selected 메소드를 리턴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옵션 메뉴를 실행을 하는데 실행되는 로직은 이미 액티비티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만들었던 이 옵션 메뉴.java에서 정의된 로직에 해당이 되면 그대로 실행되고 끝내고, 요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 on options item selected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기본 옵션 메뉴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액티비티마다 이런 구문들을 다 추가를 해주면 추가된 액티비티 화면에서는 옵션 메뉴가 작동이 되죠. 자, 인트로 사이트는 옵션 메뉴에 대한 로직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소스를 설명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메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똑같이 옵션 메뉴에 대한 로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해야 될 액티비티들이 molList.java도 역시 화면이니까 추가를 해야 되고, OurMap.java도 이제 지도 화면 나타나는 화면이죠. 그 화면과 그리고 홍보 영상이 출력되는 액티비티에도 전부 다 옵션 메뉴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다 저장하고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먼저 가상기기에서 옵션 메뉴를 호출하는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옵션 메뉴가 나타나죠. 그래서 순서대로 홈에 대한, 서치에 대한, 그 다음 마이존에 대한, 그 다음 순위 공지였죠. 그리고 유틸, 그 이하 메뉴들은 더보기 메뉴에서 이제 확장 메뉴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화면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죠. 세로 화면 같은 경우는 두 줄로 아이콘 메뉴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홈, 서치, 마이존, 공지, 유틸, 더보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존 버튼을 클릭을 해봤나요? 마이존 버튼을 클릭하면 myzone.java 파일을 액티비티로 해서 호출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아직 생성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이 나타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공지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공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인 사이트.java 파일을 호출한 거죠. 자, util 버튼을 클릭을 해서 util 버튼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서브 메뉴는 그 타이틀 값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라고 나타날 거고, 서브 메뉴에 소속되어 있는 홍보 영상, 지도, 음악이라는 그런 메뉴가 서브 메뉴로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홍보 영상을 클릭해 봤나요? 이렇게 홍보 영상을 선택을 해보면 홍보 영상 화면이 나타나죠. 이것도 물론 이제 이미 작성이 돼 있어야지 그 홍보 영상에 대한 액티비티 파일이 구성이 돼 있어야지 나타나겠죠. 이 홍보 영상이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소스를 설명할 테니까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지도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회사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가서 이 회사 주소에 대한 위치가 표시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테크니컬 파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음악 메뉴를 클릭을 하면 메인 사이트 페이지로 그냥 이동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 사이트 화면이 나타났고, 그 다음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확장 메뉴가 나타납니다. 확장 메뉴로는 로그인이라는 그 그룹 메뉴였죠. 그 다음에 정보, 그리고 쇼핑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뭘 클릭했나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act.java 파일이었죠. 그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작성을 안 했으니까 그림처럼 안내문만 출력하고요. 그래서 OK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대화창이 사라질 거고, 이번엔 이제 더보기 메뉴에서 정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정보일 때는 정보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되 정보 탭이 선택된 효과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정보에 대한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쇼핑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이 쇼핑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메인 화면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쇼핑 탭이 바로 선택된 상태에서 카테고리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홈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제 페이지인 app 사이트 화면, 인트로 화면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콘텍스트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콘텍스트 메뉴는 뷰 객체에서 롱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다 라고 했죠. 먼저 콘텍스트 메뉴에 대한 메뉴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메뉴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정보는 context underbar menu.xml이라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new android xml 파일이라는 대화창을 열고 프로젝트는 app 사이트 메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정했습니다. 파일명은 context underbar menu.xml로 정의를 하고, 이 리소스가 메뉴 타입이기 때문에 메뉴를 선택을 했고요. 메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루트 엘리멘트는 메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도 역시 메뉴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보면은 메뉴 폴더 밑에 컨텍스트 메뉴.xml과 옵션 메뉴.xml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하는데 go main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추가했죠. 이 메뉴명은 메인 화면으로 가는 메뉴 버튼으로 정의를 했고요. 옵션이나 이런 어트리뷰트들은 다 동일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쭉 추가를 했는데 소스에서 나오죠.
메뉴에 대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메뉴 태그로 전체가 감싸져 있을 거고요. 메인 화면에 대한 아이템, 찾아오는 길에 대한 아이템, 구글 맵으로 이동하는 아이템, 그리고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이템, 이렇게 해서 4가지 아이템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XML 데이터는 만들었고요. 자, 컨텍스트 메뉴를 이 사례에서는 메인 사이트 인트로 화면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사이트 .java 파일을 열고요. register for context menu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onCreate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추가를 한 구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메소드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을 하는데 잠깐만, 제가 설명을 잘못 놓쳤네요. register for context menu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icon2라는 거는 어떤 아까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인트로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아이콘이었죠. 이 아이콘을 컨텍스트 메뉴로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onCreate 메소드의 컨텍스트 메뉴로 사용할 아이콘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클래스 밑에 옵션 메뉴를 아까 위에서 그 코드는 추가했었고, 컨텍스트 메뉴에 대한 구문을 추가하는데,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려면 onCreate 컨텍스트 메뉴라는 메소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로 선언을 됐으니까 당연히 액티비티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슈퍼 클래스를 실행을 한다. 메소드 원래 그 액티비티에 있는 onCreate 컨텍스트 메뉴라는 메소드는 그대로 실행을 하되, 인플레터를 가져와서 메뉴 인플레터를 가져와서 인플레터라고 선언을 했고, 메뉴를 출력하는 인플레터를 이용해서 출력할 메뉴를 r.menu.context 메뉴, 방금 작성했던 XML 파일이죠. 이 파일을 메뉴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위에서 만든 이 context underbar menu.xml이 컨텍스트 메뉴 데이터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필요하겠죠. 이건 옵션 메뉴하고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메소드 명만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솔루션화하지 않고 직접 했네요. on context item selected, 컨텍스트 아이템이 선택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CMS util이라는 util 클래스를 호출해서 선언을 하고, 스위치 그 모드로 현재 아이템이 선택된 아이템이 id가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서, 만약에 선택된 아이템의 id가 goMain이다 라고 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CMS go 액티비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화면에서 메인 사이트 화면으로 이동하라 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go 컴퍼니 맵일 경우는 회사 주소를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달하는데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찾아와서 애플리케이션 객체 전역 클래스인 our.java에서 선언하고 있는 set company map st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리소스에 있는 컴퍼니 어드레스를 매개 변수로 전달했죠. 그래서 our map이라는 화면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o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주소 없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주소를 그냥 공백 빈 상태에서 아울맵 화면을 호출을 했다라고 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 아울 비디오는 사이트 비디오 화면이 액티비티 화면으로 출력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일 때는 원래 액티비티에서 정의하고 있는 on context item selecte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콘텍스트 메뉴에 대한 코딩은 다 끝났고요.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인트로 화면이 나타날 거고, 이 인트로 화면에서 콘텍스트 메뉴 아이콘으로 이 아이콘을 등록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콘텍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찾아오는 길을 선택을 하든지 어떤 화면을 선택을 하면 지정된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